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이민년 설 연휴 재미있게 보내셨죠?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 116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76번째 나라로 전원이 짙게 들이은 우크라이나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여러분들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죠. 수도는 키예프이고요. 면적은 60.4만 제곱킬로미터로 유럽에서 소련을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4,200만이고요. 국민소득은 4,600불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언어는 우크라이나가 공용어지만은 전 국민이 러시아를 할 줄 알고 러시아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독립은 1991년 8월 23일 날 했죠. 먼저 우크라이나의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에는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해, 동쪽과 북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과 북서쪽으로는 벨라루스,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남서쪽으로는 루마니아와 몰도바 등 7나라와 접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유럽 평원과 이어져 있으며 기후는 비교적 온화합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였지만 서방 국제사회는 크림반도를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기의 파란색은 하늘과 물을, 노란색은 밀과 불을 의미하고 있으며 파랑과 노랑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국장에는 우크라이나어로 삼지창을 뜻하는 뜨리즈브이며 파란색 방판에는 노란색 삼지창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대장 브리바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 아들이 그 사랑 때문에 조국과 가족을 배반한 아주 슬픈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 대장 브리바가 일부러 내었죠. 자기 아들을 처형하는 아주 가슴 아픈 하여튼 명작이죠. 그 고향이 우크라이나입니다. 대장 브리바의 나라 우크라이나요. 유럽 대륙 동쪽 끝에 흑해와 아조프해 위에 크림반도를 꼬리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국토에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선남선녀 사는 곳. 양귀부도 그곳에 가면 그저 평범한 주부요. 윌리엄 홀덴도 그저 노동자라네. 18세기 초 니콜라이 고골 문호 타라스 불바로 세계인의 주목을 집중시켜 사랑 때문에 가족과 조국을 배반하는 아들, 그 아들 처형하는 대장 브리바, 카자크족 운명 야속하다. 세상의 어르신들, 아빠보다 대접받는 키예프에 오시오. 그러나 손자 학비와 혼수 비용은 다 할아버지 몫이라오. 드넓은 평원의 파란 하늘, 연근은 밀이삭, 우리의 자랑. 오렌지 혁명, 민의를 지키고 삼지창 휘저으며 우리 땅 우리가 지킨다. 영원히. 운명은 우리에게 미소 짓는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리라. 이 땅에서 이 하늘 밑에서. 우크라이나는요 3세기부터 시작한 중앙아시아 트르크 민족들의 유럽 침공과 동슬라브족 정복, 그리고 이주는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사바르 카강국, 아바르 카강국, 그리고 하자르 카강국까지 이어졌습니다. 키예프 대공국은 10세기까지 중앙아시아 트르크 민족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의 북게르만족 계통 후 루스인들이 세웠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3국의 국가 정체성이 이때 형성되었습니다. 13세기의 키예프 대공국은 내부 분열과 몽골의 침략으로 붕괴되었습니다. 17세기 중반에는 우크라이나 중부에 카자크 수상국이 세워져 100년 이상 러시아 차르국의 압력을 견뎌냈으나 결국 폴란드와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의 폴란드 분할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동부는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고
서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합병되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오스트리아 지배하 후 서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배하 후 동부 우크라이나가 각각 독립을 선언하고 1920년에 동서 통일을 선언했으나 일부 군대의 침략으로 신생 독립 우크라이나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1922년에 서쪽은 폴란드, 동쪽은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령 우크라이나는 1921년과 22년, 1932년에서 33년 두 차례에 걸쳐 큰 기근을 겪었고 1천만 명 이상이 아사했습니다. 그때 소련이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기근을 조작했다는 소문이 나더라. 이에 따라 서부 우크라이나에서 반러 감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환영했으나 나치 독일은 곧 대량 학살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독일의 지배가 소비에트 연방의 지배보다도 더 악랄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 독일 차에 민간인만 사망자 수가 700만인 정도로 추산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에 소비에트 연방령 우크라이나는 서쪽으로 확장되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는 땅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 그 유명한 후르츠초프 수상이 우크라이나에 의해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넘겼습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연방공산당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에 그 혼란 속에 독립을 선언하고 이는 결국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촉진시켰죠.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 CIS죠. CIS 극의 창립회원국입니다. 2004년 11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오렌지 혁명으로 2005년 1월에 빅토르 유센첸코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역사를 기록했죠. 이 당시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정치가들 인기가 폭발할 정도였고 율리아 티모셴코는 세 차례나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2010년 2월 7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을 때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티멘세코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유로마이단 시위가 발생한 결과 칠러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러시아로 도망갔지요. 이로 인해서 칠러 성향에 강했던 크림반도의 크림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선언과 함께 러시아로 편입을 추진하였고 그 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마침내 2014년 3월에 러시아와 크림공화국이 합병조약을 체결하였죠.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서방 세계는 이 합병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또한 도츠네크와 루안스크 지방은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독립이나 러시아와 합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반도 러시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도츠네크와 루안스크를 비롯한 동부지방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경계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군 12만 7,500명이 국경지역에 주둔시키고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현 정권은 코미디 배우 출신이죠. 정치 신인이고 제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나토 가입을 좌시지 않겠다며 국경지역에 12만 7,500명을 주둔시키며 언제라도 침입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EU는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끝났죠. 미국은 지난 1월 말 드디어 8,500명의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고 필요시 증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은요, 과거 자신의 동맹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크,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이 나토에 가입했고 연이어서 자신의 연방국이었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이 나토에 가입한 것을 러시아의 안보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기필코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천연가스 수출로 경제 사정이 아주 호전되었고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또 우리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아주 매우 높아 전쟁이 일어날 때 독일이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 또 소련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정부패
심하고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푸틴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정권이 흔들리는 게 보이면 국민의 시선을 일부러 돌려 러시아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자 합니다. 2014년도 크림반도 합병 때도 그랬죠. 미국의 입장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급한 철군으로 국제사회에서 패권국가 이미지가 아주 추적되었습니다. 이때 구원을 요청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외교력과 군사 양면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여론 지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이번에도 러시아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각종 정책 추진에 추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할 경우 양국은 역사상 최초의 직접 충돌로 양측의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체면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군사 충돌을 최대한 피하며 시간을 두고 외교적 협업을 찾으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방법으로 서방 세계가 미국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의 2013년도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해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으나 아마 러시아는 그 이상한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후 처리 여야에 따라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전운이 깊게 감도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우리 같이 기원하면서 사태를 주시해 봅시다. 그럼 저는 다음에는 77번째 나라로 서구 문명의 요람이며 민주정치의 발생지인 그리스, 신화의 나라이죠. 그리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